이제야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국방장관 페도로프를 해임한 후 우크라이나 군대 군단장들과 별도의 회의를 여는 이유가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선 상황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새로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위한 면담, 평가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우크라이나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음 해임 대상자는 바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임기 중 최대 군 지휘부 위기 속에서 알렉산드르 시르스키 해임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일주일 전 젤렌스키는 시르스키를 선택하며 페도로프를 희생시켰는데 오늘은 벌써 시르스키의 후임을 찾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아마도 거리 민심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시위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페도로프를 위한 시위가 어떻게 총사령관 반대 캠페인으로 번지고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알렉산드르 시르스키의 후임으로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군 수뇌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최근의 신호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최소 50만 명 규모의 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시작 전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명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며칠 전만 해도 미하일 표도로프의 사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젤렌스키가 슬루기나로다 비공개 회의에서 표도로프와 시르스키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왜 표도로프가 선택됐고 시르스키는 남았는지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가 새로운 정보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시르스키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권한을 원활하게, 그러니까 매끄럽게 인계할 수 있고 동시에 1200km가 넘는 전선 전체에서 방어를 유지할 수 있는 지휘관을 찾는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시르스키를 해임할지 말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은 사실상 이미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국방장관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순간에 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대통령이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틀째 연속으로 여러 군단과 연대의 지휘관들이 차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주말에 젤렌스키가 군인들과 만나 전장의 상황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듣고 총사령관 후보자들과 면접을 진행한다고 직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전선에서 보고를 듣기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바로 파이낸셜 타임즈의 해석입니다. 면접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후보자 물색자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후보자들과의 인터뷰는 바로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7월 18일과 19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17일에는 이미 일정한 회의들이 있었고 젤렌스키는 심지어 흥미로운 약속도 하나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가장 긴박한 전선에서의 상황에 대해 전투 지휘관들의 보고를 들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최고사령관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직접 언급하고 이번 주 전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핵심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하일로 페도로프 해임에 대한 항의가 총사령관 해임 요구로 번진 후 알렉산드르 시르스키 해임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대통령 행정부 청사 앞으로 나와 총사령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수년 사이 가장 큰 시위 중 하나였습니다. 시르스키, 물러나라. 그리고 바로 이 거리. 권력 내부의 음모가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바로 이 거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교체를 고민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젤렌스키가 시르스키를 지지하며 표도로프와 대립했고 표도로프는 광장 시위대의 사실상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적어도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복잡해졌는지 이해하려면
표도로프가 직접 말한 내용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해임 후 브리핑에서 그는 알렉산드르 시르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총사령관 또는 국방장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표도로프에 따르면 그는 젤렌스키에게 근본적인 인사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즉, 총사령관 시르스키와 참모총장 그나토프 두 사람 모두를 한 번에 교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표도로프의 표현이 인상적인데 인용하자면 우리가 적을 비대칭적으로 최소한의 손실로 이기고 싶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도로프에 따르면 당시 젤렌스키는 이 교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르스키의 교체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군 전체 지휘부의 대대적인 숙청이나 대규모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라우다의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가 인민의 종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페도로프와 시르스키 둘 다 해임해야 했지만 지금은 둘 다 해임할 수 없습니다. 즉, 대통령 자신이 총사령관도 교체 대상임을 인정했지만 국방장관과 동시에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까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국방장관과 동시에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정말로 시르스키를 해임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믿는다면 그의 모든 참모진도 교체 대상이 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시위에서 포스트 소비에트 블록이라고 불렸던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를 포함한 조직들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군 전체 수뇌부가 교체된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공공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이자 참전용사인 유리 구디멘코가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인용하자면 이것은 젊은 테크노크라트와 주로 포스트 소비에트식 군사전통의 장군 사이의 갈등입니다. 페도로프는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지휘관들의 효율성을 데이터로 측정하며 기술과 드론을 중심으로 군대를 구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르스키는 구체제의 대표로서 상부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는 페도로프가 말한 대로 서로의 말을 더는 듣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조프 전 참모장 보그단 크로테비치의 치명적인 발언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시르스키가 따르는 이른바 올드스쿨의 모든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러시아군은 2024년 초쯤부터 군대 내에서 거짓말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멈췄고 우리는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윗선에 보고하는 문화, 즉 포스트 소비에트식 장성 문화에 젊은 장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켈리 사건도 그렇고 군인들 자신이 지금 밝히고 있는 수십 건의 비전투 사망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렉산드르 시르스키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보 공간이 온갖 정보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알렉산드르 시르스키의 지지자들과 반대로 페도로프의 반대자들은 이미 페도로프가 수십만 달러를 들여 세계 언론을 매수했다는 식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위 시작과 동시에 그들은 관련 글과 기사를 올리기 시작하며 이렇게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시위가 막 시작됐는데 1시간 반 만에 온라인 매체 이코노미스트에 바로 표도로프와 시위에 관한 기사가 올라온 것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1시간 반 만에 기사를 쓸 수 있냐고 놀랐습니다. 쉽죠? 그게 바로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고 상황을 보도해야 하는 기자의 일입니다. 게다가 제가 작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편집부에는 특정 정보에 대한 미리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바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가 완성되는 거죠. 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특정 사건에 한정되지 않은 정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페도로프나 국방부, 그의 개혁 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에 준비됐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고 모든 편집부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죠. 보세요. 세계 언론이 페도로프에 대해 쓰기 시작했고 페도로프를 옹호하고 있다. 이 말은 저쪽에서 누군가가 시위에 돈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돈이 주문형 기사 등에 사용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정보 공세는 누군가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즈도 시르스키 후임 후보들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면접이 진행 중이라고요. 우크라이나 정보 공간에서는 이미 새로운 세대의 성공적인 군단 지휘관들 중 몇몇 인물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미하일 페도로프가 추진했던 비대칭 철학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따로 경고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뉴스 채널들은 이미 정보를 흘리고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젤렌스키가 정보국장 부다노프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식입니다. 이런 소식들은 타스 통신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크렘린의 유언비어일 뿐이지 어떤 확인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에 맞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 후보들은 이번 주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알려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후보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별이 진행 중입니다. 시르스키 교체 준비 소식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뉘앙스도 중요합니다. 시르스키는 서방과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오랫동안 도살자라는 거친 별명으로 불려왔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지를 사수하려는 집착 때문에 비평가들은 이것이 높은 인명피해와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별명을 직접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시르스키 교체는 군사 철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페도로프의 표현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는 것에서 최소 손실로 비대칭 승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인 전환입니다. 이제 왜 이 모든 혼란의 타이밍이 특히 위험한지, 아니면 제가 말하자면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특히 의미심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혼란이 바로 러시아가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국에 따르면 크렘린은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대규모 공세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군사 및 정치 지도부 전체가 한 번에 교체되는 상황에서 그 공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방장관이 해임됐고 새 총사령관이 검토 중이며 총참모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베르호우나 라다는 8월 18일에야 모인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상황의 긴박함입니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이번 가을에 50만 명 규모의 동원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 최대 규모의 지휘부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이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권한의 원활한 이양에 대해 보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방대한 전선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을 어떻게 교체해야 적이 이 과도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달리면서 심장 수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뭔가 인사이동이 필요해진 것 같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이 인사이동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절대 손실이 없도록 외과적으로 정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솔직하고 당황하지 않으면서 다른 측면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은 같은 지휘관들은 러시아군의 퇴보와 우크라이나 부대의 정상적인 물자 지원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즉, 전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선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전투 장교들의 압력으로 총사령관이 교체된 것도 꼭 약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개선일 수도 있습니다. 즉, 새로운 러시아의 공격을 맞이하기 전에 윗선에 거짓 보고를 올리는 문화를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상황은 아주 뚜렷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먼저 시르스키가 최후 통첩으로 표도로프의 해임을 밀어붙였고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 시르스키 물러가라 이라고 외치며 이 결정을 뒤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평가에 신중해야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대통령이 시르스키 총사령관 후임을 찾으며 이번 주말 후보자들과 직접 면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권력 다툼의 순자였던 시르스키가 오늘은 아마도 다음 차례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젤렌스키 본인의 인정에 따르면 둘 다 해임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광범위한 숙청의 시작일 수 있으며 어쩌면 아예 총참모부까지 겨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할 점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모든 서방 언론이 이것이 어떤 철학의 변화, 즉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지를 지키는 것에서 최소한의 손실로 승리하는 전원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아래에서부터, 즉 젊은 후보자들과 시위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약속한 50만 명의 동원 병력을 전장에 투입하기 전에 이 대규모 지휘부 교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새 최고사령관 인선 작업가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사령관 회의도 곧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체 수뇌부가 전반적으로 재정비될 것 같습니다. 말을 줄이겠습니다.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